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화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더라도 진단검사를 꺼리는 이른바 샤이 오미크론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숨은 확진자들로 인해 코로나 감소세가 더뎌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늘고 정부 지원금 신청이 급증하면서 예산이 바닥나고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하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들이 속속 등록을 마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경선 방식을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 주변 상가에 대한 통행 금지 조치가 사고 발생 70여일 만에 해제됐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나 PCR 검사를 꺼리는 샤이 오미크론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에 따른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판단해서인데요. 숨은 환자가 늘어날수록 코로나 감소세는 더 늦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우후죽순 쏟아지는 요즘 시민들은 오미크론의 존재에 전보다 무뎌졌습니다. 친구들도 주변에 많이 걸려가지고 지금 그냥 감기처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체념하고 있어요. 오미크론이 흔해진 만큼 자가진단에서 양성이 나와도 병원이나 보건소에 가지 않는 이른바 샤이 오미크론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는다고 해도 보건당국의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없는 데다 경우에 따라선 생계를 잠시 멈추는 등 손해만 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대책이 잘 안 잡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약간 방치해 놓은 느낌이에요, 지금. 회사 출근도 이제 제대로 안 되고 관리도 안 되는데. 샤이 오미크론 현상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산세에 정점이 오는 시점도 늦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선 지난 14일부터 6일 동안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명대를 기록하다가 1만 명대로 줄었는데 이런 감소세도 지속될 수 있을지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증상을 숨기고 쉬쉬하는 경우다 보니 그 규모를 파악할 수도 없는 상황. 불안한 것도 많이 있죠. 어찌 보면 제가 옆에 있다가 이제 걸릴 수도 있는 거니까.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계통인 일명 스텔스 오미크론도 변수입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은 전파력이 약 30% 더 높은데 이미 국내 감염자의 41.4%가 스텔스 오미크론 사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좀 더 빠른 전파에 대한 위험이 있는 상황이어서 규모나 정점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밖에도 거리 두기 완화와 등교 확대 등의 조치가 유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검사와 치료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일정 금액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해왔죠. 최근 확진자 급증과 함께 지원금 신청이 크게 늘면서 예산이 고갈되고 담당 공무원들은 업무에 시달리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행정복지센터. 사무실 한켠에 민원을 해결하려는 시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이나 격리 치료를 받은 시민들이 생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겁니다. 통지서 오신 거 보여주세요. 어머니 사대보험 가입 안 되어 있으시고 이거 작성해 주시면 되세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생활지원금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경우 지난해 말까지 누적 확진자가 8천여 명 정도였지만 올해에만 벌써 25만여 명이 넘게 발생했습니다. 전남도도 올해 들어서만 23만 명이 넘는 시민이 확진되는 등 코로나 급증에 따른 행정기관의 생활지원금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2월 같은 경우에 한 60건 정도 들어왔었는데요. 지금 3월 들어와가지고 100건에서 150건 정도로 많이 늘었습니다. 정부가 지원금 규모를 확진자 한 명당 애초 24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절반 넘게 줄였지만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예산 36억 원을 세웠지만 지난달 말에 이미 소진했고 전남도도 올해 예산 32억 원가량을 벌써 모두 사용했습니다. 추경을 통해 광주시와 전남도는 각각 326억과 255억을 확보했지만 정부와 자치단체가 각각 절반씩 재원을 마련하는 생활지원금 특성상 광주시와 전남도도 국비에 상응하는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광주시와 전남도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국 도지사들은 국고 지원 비율을 늘려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그 시도에 이제 그 재정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지원비 지원 기준을 현재 국비 50대, 지방비 50%를 국비 80%까지. 확진자와 격리자의 수익 감소를 보존해준다는 취지로 시작한 생활지원금. 심사 절차도 오래 걸려 보통 지급하기까지 한 달가량을 기다려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도 커지는 상황이어서 지원 방식 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늘 큰 일교차에만 주의하신다면 무난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늘 모습 먼저 보실까요? 어제는 구름이 종일 많았죠. 지난 밤 사이에도 이렇게 구름이 가득 지난 가운데 지금은 점차 깨끗한 하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점차 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종일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기온의 변동폭은 크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더 높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지금보다 10도가량 오른 14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10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이렇게 일교차 큰 날씨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만큼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한편 대기는 정체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먼지가 많이 쌓이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 입지자들도 속속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당이 강조하고 있는 정치개혁과 쇄신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경선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선관위에 등록된 전남 지역 예비후보자는 모두 156명. 지난주부터 후보 검증이 시작된 민주당에서는 90여 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접어들면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 중에 하나는 민주당의 경선 방식인데 광역 기초의원 후보군을 중심으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도의원과 시군 의원 후보를 선정한 방식은 이른바 당원 경선. 권리당원 투표 결과만을 100% 반영했습니다. 지자체장 후보 선정 방식과는 달리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배제되다 보니 지역구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권리당원을 확보하는 데만 혈안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조직 싸움이 돼버릴 수 있으니까 비용도 오히려 더 많이 들고 왜곡될 수 있는 소지가 많죠.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정치 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공천제도 폐지 같은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으로 지방자치가 큰 변화를 맞은 상황에서 의회 구성원들이 중앙정치나 특정 정치인에 예속돼서는 안 된다는 여론도 이 같은 요구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제도 자체가 못 빠진 자는 아예 접근 자체를 막아버린 겁니다. 공천을 안 해야 지방자치가 제대로 서는 겁니다. 주말을 앞두고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시스템 공천, 혁신 공천을 언급하며 지방선거에서의 개혁과 당의 쇄신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힌 가운데 어떤 경선 방식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현역과 신인, 기존 입지자와 복당 인사들 간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자격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강력범죄와 음주운전, 성폭력, 투기성 다주택자 등에 대해서는 부적격을 원칙으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깨끗한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 신청자들의 자격을 공정한 기준으로 검증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방선거를 2달여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이 다음 주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장은 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긴급 현안들을 정리하고 다음 주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 구성이 완료된 시점에서 광주형 일자리 시즌2 등 광주 주요 사업들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갑니다. 강 전 수석은 오늘 출마 선언에서 새로운 광주시대를 열기 위한 5개 신경제지구와 5개 신활력특구 등 미래 비전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복합 쇼핑몰 등 광주에 걸맞는 생활인프라 구축과 함께 제조업 경쟁력을 높여 산업을 키우는 경제시장이 되겠다는 의지도 밝힐 예정입니다. 전직 광주시 경제부시장과 현직 광주시 의원들이 광주 광산구청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병규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은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 또 광산구를 뉴딜 경제특구로 만들겠다며 광산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익주 광주시 의원은 새로운 비전과 희망, 변화의 물결로 내일이 더 나은 광산의 대전환을 시작하겠다며 광산구청장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김학실 광주시 의원도 광산을 호남의 대표 도시로 만들고 호남의 허브로 거듭나게 하는 마중물이 되겠다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임신부가 119 구급차 안에서 출산을 했습니다. 산통이 시작돼 병원으로 옮기던 도중 응급 상황이 발생했지만 119 구급대원들의 침착한 대응 덕에 무사히 아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8일 해남 소방서 119 구급차 안. 코로나19에 확진된 태국 국적의 임신부가 담요를 덮고 누워 있습니다. 방호복을 갖춰 입은 119 구급대원들이 분주하게 임신부를 살핍니다. 구급대원들은 산부인과 전문의와 전화로 원격 지도를 받으며 분만을 유도합니다. 1분 간격으로 진통이 왔다는 거는 출산이 임박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동 중에 바닥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고 이동 중에 산모가 출산했을 경우도 있는데 다행히도 그런 경우는 안 생겨서. 해남에서 순천에 있는 코로나19 전담병원까지는 120km. 하지만 구급차 탑승 후 산모는 1분마다 진통이 확인됐고 저혈압 증세를 보였던 응급 상황. 다행히 구급대원들의 침착한 대응으로 산모는 구급차 탑승 20여 분 만에 무사히 출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기가 미숙하면 호흡곤란이나 이런 게 있어서 저산소증이 빠질 수 있는데 119 구급대원분들이 부만 잘 받고 산소 투여 잘하고 체온 유지 잘해서 와서 아기 상태는 그닥 나쁘지 않았어요. 현재 산모는 퇴원을 했고 아이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데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동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인근에 내려졌던 통행 금지 조치가 사고 70일 만에 해제됐습니다. 광주 서구 아이파크 사고 수습 지원단은 어제 정오를 기준으로 붕괴된 아파트 1, 2단지 주변 도로 등 사고 현장 인근에 내려졌던 통제를 전면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단은 추가 사고 위험 요소로 꼽혔던 붕괴 건물의 잔해가 제거됐고 낙하 방지망 등 안전 조치도 마무리돼 차량과 보행자가 통행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대 위기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지방사립대들은 심각한 만성 적자 탓에 국립대 같은 학과 신설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일부 지방사립대는 이미 폐교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서영 기자입니다. 교문엔 자물쇠가 굳게 잠겼고 학교 건물은 폐허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광양의 유일한 4년제 대학이었던 한려대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한려대학교는 설립자 A씨가 교비 횡령으로 구속된 2012년 이후 정부 재정 지원 제한대학으로 내몰려 장학금 지원이 끊겼습니다. 결국 학생 수가 급감하기 시작했고 학교재단이 해직 교수의 임금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수순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얼마 전 한려대 재단의 파산을 선고했고 지난달 28일 폐교가 결정됐습니다. 한려대 재학생은 인근 대학으로 편입 조치됐고 신입생 모집은 중단됐습니다. 교직원들도 모두 해고됐고 학교 부지와 건물도 매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은 파산이라 지금 아무도 없어요. 28일자로 다 해고시켰거든요. 같은 설립자가 세웠던 인근 광양보건대도 상황이 좋지 못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1000여 명 가까운 재학생이 다녔던 광양보건대의 올해 신입생은 불과 40여 명. 2013년 이후 교직원들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양보건대는 법적 조치를 통해 횡령금을 회수하고 지자체와 협력하는 등 학교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녹록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900명씩 신입생 모집을 했는데 지금은 100명도 채 모집 못하는 학교로 전락했죠. 학교 운영이 급속도로 최근 4년 동안 나빠져가지고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학교 인근 원룸가와 상가들의 경기도 침체된 지 오래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하나 남은 광양보건대조차 폐교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몇천 명씩 있을 때하고 없을 때는 차이가 많죠. 그 인원들이 다 빠져나가서 공실률이 아무래도 많이 늘어나서 이제 앞으로 이제 큰일이죠. 더 문제가 생길 것 같고. 학령 인구 감소에 이어 재정 지원 제한 등 대학 구조조정이라는 칼바람을 극복해야 할 처지에 놓인 지방 사립대들. 최전선에서 지방대 위기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사립대학교들의 향후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주 전남의 예금은행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반전했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중 예금은행을 통한 가계대출은 800억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말 280억 원이 줄었던 것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1월 중 주택담보대출이 2,400억 원 가까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간 기업대출의 경우 중소기업 대출이 크게 늘면서 한 달 동안에만 6천억 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큰 일교차만 주의하신다면 무난한 날씨 예상됩니다. 하늘 모습 먼저 보실까요? 어제는 종일 구름이 가득했죠. 지난 밤 사이까지만 해도 이렇게 구름이 많이 지났는데요. 점차 깨끗한 하늘 드러나고 있습니다. 종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기온의 변동폭은 크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게 출발했는데요. 한낮 기온 지금보다 10도가량 오른 14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이렇게나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장기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한편 대기는 정체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먼지가 많이 쌓이진 않았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 에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장성 3도 안팎, 화순 1도 안팎, 담양도 3도 안팎으로 영하권에서 시작했던 어제보다는 더 높은 기온으로 출발했습니다. 한낮 기온 10도에서 14도 분포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강진 5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 기온 14도 안팎으로 예상되고요. 고흥 2도 안팎으로 시작해서 한낮 기온 15도로 대부분 지역의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에서 3m 안팎으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까지 낮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